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노지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일요일에는 반가운 봄비가 내렸잖아요. 이번 비를 양분 삼아서 봄꽃들이 좀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매화, 동백, 그리고 목련까지 핀 걸 봤었거든요. 네. 이렇게 봄이 거의 다 왔다는 신호를 보니까 제 마음이 날씨보다 더 앞서가는 마음입니다. 지원 씨는 어떠세요? 네, 저도 좀 그랬던 게 저는 봄옷들을 좀 빨리 꺼내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욕심을 부렸더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때일수록 감기 진짜 조심해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벼운 외투 정도는 꼭 챙기셔서 다가오는 봄 건강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은요. 꽃피는 봄이 오면 가고 싶은 여행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올해가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일까요? 이 복고 열풍을 넘어서 요즘은 개화기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논산에 가면 1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근사한 여행지가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지금 제 주변 보이시나요? 요즘 길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이곳에 어울릴 만한 의상으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짠! 여러분, 저 어때요? 이 아름다운 선 좀 보세요. 제가 오늘 이 특별한 의상을 입고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날 따라와요! 떠오르는 논산의 핫플레이스를 찾아 떠납니다. 특별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테마파크와 크기는 물론 맛도 남다른 킹스베리는 논산의 명물 중 하나죠. 그곳으로 지금 날 따라와요. 따뜻한 햇살이 포근히 감싸는 논산 연무. 최근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를 모은 관광지가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거리 곳곳 한옥과 낯선 글자들로 가득한데요. 마치 아주 오래전 과거의 모습을 보는 듯한 이곳, 오늘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와, 이곳에 오니까요, 굉장히 이색적인 풍경인데 또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1900년대 초반 개화기 시대에 한성의 풍물을 상징적으로 재현한 곳이고, 이곳에 다양한 가족들, 그다음에 친구, 연인, 추억의 사진과 다양한 포토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기가 넓어서요, 잘못하면 길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날 따라와요. 아우, 좋아요. 가시죠. 적산가옥과 한옥, 서양식 건물들이 섞여 이색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이곳. 오픈 2달 만에 무려 1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100년 전 거리를 걷는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관람객분들이 많이 오셔서 사진 촬영의 장소로 한몫을 똑똑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 그 시절이 이랬겠구나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서 재밌는데요? 약 3만 2천 제곱미터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바로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촬영지인데요. 드라마는 끝났지만 그 여운을 느끼러 찾아온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나 놓으며 꽃으로 살아도 될 텐데 내 기억 속 사대부 여인들은 다들 그리 살던데. 나도 그렇소. 나도 꽃으로 살고 있어. 다만 나는 불꽃이요. 그렇게 환하게 타다가 지려하오. 나는 그리 선택했어. 이렇게 이곳에 오니까요, 여기저기서 그 드라마 명장면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연기를 해보니 감회가 굉장히 새롭네요. 드라마의 인기 때문일까요? 카메라가 닿는 곳곳이 포토존입니다. 찍는 사진마다 인생 사진으로 등극! 실제로 보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TV로 보는 것보다. 그리고 진짜 건물도 더 이쁘게 해놨고, 네, 다른 촬영지보다 훨씬 더 이뻐요. 볼 것도 많고.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건물들 사이로 1898년 고종에 의해 설립된 한국 최초의 전기회사가 있습니다. 한성 전기회사를 복원해 놓은 건물이죠. 와, 여기 기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네,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기회사이며 이 기계들을 전시를 해놨는데요. 아시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전기 회사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건물이네요. 드라마 테마파크로 지어진 이곳은 앞으로 다양한 역사 교육과 전시 그리고 체험들로 더 알찬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100년 전으로 돌아가 생생한 현장에서 배워보는 우리나라의 근대사 정말 기대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요 정말 즐겁고 또 이색적인 그런 추억을 쌓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신나게 구경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졌어요. 논산에 오셨으니 달콤한 걸 한번 드시러 가보실까요? 어디로 가면 그게 있어요? 저쪽으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논산을 대표하는 달콤한 맛을 찾아온 노성면에서는 제철을 맞은 이 과일이 한창 수확 중인데요. 봄을 재촉하는 빨간 맛의 과일, 여러분 다 아시겠죠? 아 딸기네. 근데 잠깐만. 이게 뭐지? 이상하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 딸기가 딸기인지 이게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 보면 볼수록. 그렇죠. 신기해요. 깜짝 놀라시네. 이게 뭐예요? 예, 킹스베리라고 하는 왕딸기. 왕딸기? 네. 요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으로 또 해외 수출도 나가고 국내에서도 아주 고급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신품종입니다. 이거. 요즘 지역마다 크고 탐스러운 딸기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담양엔 메리퀸, 홍성엔 아리향이 있다면 논산엔 킹스베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주먹만한 킹스베리는 충남도에서 개발한 신품종인데요. 여기 있다. 보면 볼수록 정말 이 크게 놀라고 이 색깔 예쁜 것 좀 보세요. 9년이라는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킹스베리. 그 맛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요 킹스베리가 크기만 이만큼 크면 뭐예요? 맛이 있어야지. 근데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맛있다고 할 거니까 제가 물어보지 말고 일단은 맛을 볼게요. 와, 맞네요. 이거 킹스베리 맞네. 달콤하고요. 크기만 큰 줄 알았더니 맛도 킹이에요. 기존의 품종보다 그 1.5 내지 2브릭스 당도가 더 높은 딸기라 특히 이제 그 어린 애기들하고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품종에서 산미가 좀 적어서 단맛이 강해요. 좀 재배하실 때는 어떠세요? 예, 재배는 그 다른 품종에 비해서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그 제일 90%가량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소량 품종보다 그 생산량도 약간 적은 편이고 또 그 병해충에 좀 약한 편이라 조금 다른 그 품종에 비해서 좀 까다롭지만 좀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하고 이 지역에서만 특화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와, 역시 인기가 있을만 하네요. 그죠? 맛있죠? 네. 네네네. 와. 이곳은 킹스베리 외에도 설양과 금실이라는 품종을 재배하는데요. 새 품종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이제 킹스베리는 알겠고 네. 요 설양이랑 금실 맛을 한번 비교해 봐야겠는데 네. 뭐가 달라요? 맛을 직접 한번 보실래요? 볼까요? 일단은 설양. 네, 설양. 자, 요거는 금실. 네. 살짝 더 단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 다른 품종으로 이 금실이 몇 년 전에 그 개발된 신품종으로 산도는 적으면서 당도가 상당히 높은 그 품종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거 보니까 저는 그냥 딸기가 다 맛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딸기, 겨울 딸기는 다 맛있습니다. 다 맛있어요. 계속 네. 먹고 싶어요.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가보실래요? 네, 좋죠. 오케이, 갑시다. 네. 갓 딴 킹스베리에 부드러운 생크림과 식빵이 더해진 킹스베리 샌드위치. 맛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킹스베리 샌드위치. 네. 한 입 먹어봐야겠다. 킹스베리 샌드위치를 먹으니 그 달콤함에 자양강장제를 먹은 것처럼 하루 내 쌓였던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수학을 마치고 다 이렇게 딸기 샌드위치를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게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부 미용이 아주 좋아질 겁니다. 아주 더 내일 아침 되면 피부가 더 탱글탱글하고도 아주 예뻐진 모습을 볼 거예요. 와, 네. 거울 보면 이제 놀라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아, 어쩜 이렇게 딸기는 맛있어요? 자, 그럼 다 같이 논산의 킹스베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논산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하루. 100년 전으로 특별한 시간 여행도 떠나보고 9년의 노력 끝에 새롭게 탄생한 킹스베리도 만날 수 있는 논산으로 합시다. 나랑 여행. 네, 맛있는 킹스베리 딸기밭과 개화기 시대를 재현한 테마파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지가 논산이었군요. 네, 드라마에서 봤던 공간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요. 그야말로 요즘 떠오르는 여행 명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시대적 배경에 걸맞게 한복이나 개화기풍 양장을 입고 이 여행지 찾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참 색다른 추억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양장도 정말 멋지더라고요. 이 복고 열풍이 90년대를 넘어서 7080도 넘어서 개화기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7080의 분위기를 담은 그런 레트로 맛집들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추억의 맛과 추억의 분위기까지 더해진 이 노포들이요, 요즘에는 복고 열풍에 힘입어 젊은 세대들에게도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소 20년 이상이 된 노포부터 색다른 컨셉의 뉴트로 카페까지 부산으로 함께 가시죠. 혼자라는 게 나는 싫어 불빛거리로 헤매다 너무 힘들어요 감독님. 소희씨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요즘 7080, 1019 상관없이 복고, 레트로 유행이잖아요. 정말 됐고 춤췄더니 너무 배가 고파요. 제가 오늘 복고 감성 뿜뿜한 가게로 인도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다시 어둠에 따라오세요. 계속. 응답하라 7080 부산의 먹방 요정이 떴습니다. 부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운 향수를 찾아 떠나볼 텐데요.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맛집부터 그때 그 시절 감성을 완벽하게 재현한 공간까지 지금 함께 출발해 보시죠. 이른 아침 가장 먼저 찾은 곳은요, 정겨운 사람 냄새로 북적이는 자갈치 시장입니다. 사람 냄새와 정겨운 향수가 풍기는 이곳에서는 고소한 냄새도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고등어입니다. 지글지글 구워지는 저 모습만 봐도 아이고 그냥 입에 침이 꼴딱 넘어가네요. 아 근데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 선생님! 이게 다 뭐예요? 고등어예요, 고등어. 고등어요? 여기가 고등어가 유명한가 봐요. 네, 자갈치에서 유명한 고등어 골목이에요. 아니 근데 네. 정식이 5,000원이에요? 네, 저희도 5,000원에 팔고 있어요. 이 고등어 5,000원에? 네. 얼마나 장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집 며느리거든요, 할매집에. 며느리인데 어머니가 36년 하시고 제가 지금 15년. 네, 합해서 한 51년에서 2년 정도. 와 50년 네. 이게 50년이 넘게 된 맛집의 냄새. 어머 고소해. 고소한 냄새를 뒤로 한 채 한쪽에서는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네요. 50년 된 맛집답게 오래된 화로와 연탄불이 손님들을 맞아줍니다. 고등어 정식을 주문하면 가장 먼저 뜨끈한 국물부터 준비하시는 사장님. 반찬 5가지와 국 2개 그리고 고등어 구이까지 푸짐한 한상을 단돈 5,000원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그리웠던 그 맛을 찾아서 오늘도 가게는 북적이고 있는데요. 오랜 단골 손님이 유독 많은 이유도 그때 그 향수를 찾아오기 때문이겠죠. 아버님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예, 맛있어서 많이 묻지 뭐. 아유 막 고등어하고 막걸리도 한잔 자시고. 예. 맛이 좀 어떠세요? 기가 차요. 요 제갈 좀요 부위 더 있나 오이. 아니 근데 여기 뭐 자주 오시나 봐요. 야, 한 번씩 나오면 이제 네. 자주 들리지. 오래됐어 요 온 지가. 언제부터 오셨는데요?
한 30년. 30년? 가게가 50년 됐는데 30년이면은 네. 진짜 옛날부터 오셨네요. 네, 옛날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나지. 옛날 물에 막 데리고 가지고 막 동동님 막 소주 한잔 하고 막 기가 찬다 이가 부산 오면. 제일 좋은 게 가격이 이 가격으로 진짜 이 정도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꼭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네. 돼요. 꼭 오셔야 하는 그 맛.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고등어구이의 매력을 느껴볼 시간. 우, 저 통통한 살 좀 보세요. 열어보니 한기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50년 전통의 고등어구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실한 고등어구이 한 점에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사장님, 와 이리 맛있어요 이거가. 너무 맛있어. 좀 더 드릴까요? 더 주신다. 네. 더 줘도 돼요? 네, 우리는 뭐 손님들 달라시면 더 드리고. 진짜? 네, 네. 우리 한국 사람들 정이잖아요. 그러면 더 부족하시면 더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 고등어 다 먹고 가겠습니다. 네, 다 드세요. 어머니의 밥상처럼 든든하게 먹고 나면 마지막은 따끈한 숭늉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저녁이 찾아온 부산 남항. 이곳에는 해가 지면 유독 분주해지는 골목이 있습니다. 바로 충무동 해안시장의 곰장어 골목인데요.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매콤달콤한 곰장어. 추위도 잊은 채 포장마차는 이미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와, 이 골목 진짜 옛날 느낌 난다. 오, 포장마차하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왜 앞에 나와 계시노? 아니, 음식을 해야 되니까. 아니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골목이 억수로 오래된 느낌이 나는데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게? 이 골목 형성된 것만 한 5, 6년은 됩니다. 25년? 예.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노점에서 일단 해장사부터 먼저 했거든요. 사장님이? 그때 계절병 올 때. 그렇지, 그렇게 해가 안 되는 기라 죽을까 싶어가. 그리고 있잖아, 숯불을 이제 연탄을 나눠놓고 구이를 시작했지. 그때부터 이제 구이라는 게 사람한테 알려져 가지고. 그러면 어머니 말씀대로라면은 이 골목이 이 가게에서 만든 골목이네요. 그렇지, 말하자면 그래. 늦은 밤 생각나는 그리운 사람들과 그때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게 되는 포장마차. 한 잔 두 잔 넘어가는 술과 함께 그리움은 더욱 짙어져만 가는데요. 거기에 고소한 곰장어까지 더해지니 모두 포장마차로 모일 수밖에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골목이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여기 오셨어요? 시집을 이쪽으로 왔으니까 30년 넘었네요. 30년 동안 이쪽에 오신 거예요? 완전 단골이시네. 그렇지. 옛날부터 여기 오신 거면은 옛날 생각 좀 많이 나시겠어요? 많이 나지. 한 번씩 오면 생각나고 이놈 저놈도 생각나고 많이 생각나네. 어머님의 이놈 저놈을 찾습니다. 연락주세요. 늦은 밤까지 친구들과 즐겁게 한잔하고 계시는 손님들. 이분들은 아주 멀리서 오셨다는데요. 또 골목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 한 20년 전에 뭐 동네 시장 같은 데 갔던 느낌. 그 느낌이 딱 나서 소주다 딱 이렇게 했어요.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해안시장의 명물. 벌써 30년이 되어가는 곰장어인데요. 어머님만의 저 빨간 양념 맛은 정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입니다. 이 꼼장어는요 좋아하는 분들이 이 식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씹으면 씹을수록 꼬독꼬독하니 달달한 이 맛이 입안에 탁 퍼지는데 어머님의 양념 소스까지 더해지니까 여기는 진짜 오래된 단골분들은 절로 소주만 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양념 곰장어를 먹었으면 볶음밥도 빠질 수가 없죠. 매콤달콤하게 남은 양념에 달달 볶아 먹는 볶음밥. 이것까지 먹어줘야 야 오늘 곰장어 먹었구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진짜 오리지널한 그런 복고의 감성을 제가 느끼고 갑니다. 오늘부터는 어머니 제가 단골하겠습니다. 아저씨는 무슨 반찬 좋아해? 나는 삶은 달걀. 아직 끝이 아니라우. 따라오시라우. 나 그대에게 마지막을 장식할 곳은 뉴트로 감성이 가득한 다방인데요. 레트로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을 뉴트로라고 하죠. 아기자기한 소품들 속에서 복고적인 감성이 가득 느껴집니다. 저거 보세요. 저 자개 옷장하고 이거하고 와 진짜 타임머신 것 같아요. 대박이다. 아니 저기 할머니가 계신. 저기 할머니. 죄송해요. 나 할머니인 줄 알고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있어요? 할머니 아니에요. 아니 옷이 이게 뭐예요? 우리 가게 유니폼인데. 이게요? 네. 일부러 이렇게 입으신 거예요? 네네 우리가 유니폼이에요. 복고 이런 거 어디서 찾아보기 힘든데 이렇게 굳이 카페를 꾸미신 이유가 있으세요? 옛날 물건들을 좀 좋아했기도 했고 옛날 이렇게 좀 특이한 감성을 좋아하기도 하면서 이제 옛날 물건을 또 수집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사람들한테 신선한 카페를 조금 신선한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자 해서 제가 이렇게 공간을 설정하게 됐죠. 우와. 옛날에는 귀여워요. 옛날에 이렇게 좀 끈을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맛이 좀 있지 않았나요? 줄여주는 건 약간 노시던 분들인데. 편집해 주세요. 네. 너무 이대로 퇴근할게요. 이곳의 단연 인기 메뉴는 바로 사발 냉커피인데요. 거기에 혈중 달콤 농도를 올려줄 달달한 파르페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사랑받는 메뉴 단짠의 정석 프렌치 토스트까지 더해지니 이 맛을 찾아 손님들이 오시는 거겠죠? 이 카페를 찾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옛날 우리 지나온 이렇게 소품들 너무 정감이 와요. 제가 궁금했던 건데 혹시 예전에 데이트하거나 하실 때 이런 데만 오셨었어요? 이런 데서 안 했고 옛날에는. 옛날에는 말로 하면 안 돼요. 어디서? 시골을 보내봤자. 어머님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뉴트로 감성을 찾아 이곳을 찾은 젊은이들 달달한 파르페 맛에 푹 빠진 것 같죠? 근데 사실 친구들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저희 할머니 집에서 본 적 있어요.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집 그럼 옛날에 그 집에 놀러 갔을 때 본 감성으로 여기 오는구나. 네, 맞아요. 저희가 봤었을 때는 조금 옛날식이라고 하지만 여기 오니까 뭔가 세련된 미가 흐른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느낌들도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때 그 시절의 맛과 향수를 찾아본 오늘 저녁은 그리운 사람들과 함께 그때 그곳에서 저녁 약속 어떠세요? 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네, 맛은 기본이고요. 지난날의 향수까지 덤으로 누릴 수 있는 부산 레트로 맛집들 만나봤습니다. 네, 5,000원짜리 한 상 요즘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자갈치 시장의 고등어 구이 한 상은 가격도 옛날 그대로라서 참 반가웠습니다. 네, 저는 특히 양념곰장어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 포장마차에서 먹으면 네. 왜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그 맛이 더 배가 되곤 그렇죠. 하잖아요. 특히 이 볶음밥, 이 양념곰장어 볶음밥까지 딱 먹은 다음에 그 사발 냉커피였죠. 네. 쭉 들이키면 세상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시골에 가면 저렇게 사발 냉커피를 타주곤 했다고 하는데 사발 냉커피 재미있는 메뉴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맛과 분위기 모든 것이 완벽한 레트로 카페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다가오는 봄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즐겁게 꽃피는 봄을 맞이하고 싶은데 이 미세먼지에 꽃가루 알러지까지 봄철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눈 건강, 호흡기 건강 이 두루두루 챙길 수 있는 건강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아우 힘들어.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까지. 저 정말 봄이 힘들어요. 다들 행복한데 저도 이 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뭐 없나요? 봄.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한 글자. 추운 겨울 뒤에 찾아와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주는 이 계절 봄. 마냥 설레기만 해도 짧은 봄날 더 건강하게 즐겨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건강하게 봄, 한방의 봄. 햇살 좋고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감기는 아닌데 봄이라서 그런가? 졸려. 봄이라서 그런가? 눈이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이게? 봄이라서 그런가? 아니 봄이라서 좋아했더니 눈도 따끔따끔, 코도 아프고 목도 칼칼한 게. 아니 이게 안 그래도 짧은 봄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눈 아파, 코 아파, 목, 눈, 코, 목, 눈, 코, 목. 안 그래도 짧디 짧은 봄 이렇게 보낼 순 없다며 비장한 각오와 함께 찾은 곳은 안동의 한 안과. 안녕하세요. 저 봄이라서 그런지 눈이 자꾸 가렵고 자꾸 아파요. 네, 잠시만 앉아 계시면 수소대원 이름 불러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자외선에 꽃가루에 미세먼지까지 봄철 눈 건강 지키기 참 어렵죠? 선생님, 아니 여기는 시력 검사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시력은 알고 있거든요. 눈이 아파서 왔어요. 여기는 시력 검사하고 안압 검사하고 눈의 굴절력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오시라 그런 겁니다. 네.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검사하고 진료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쓰시고.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내 눈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겠죠? 요즘은 이렇게 앉기만 해도 시력, 안압, 굴절력 등 정보가 척척 빠르게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의 상태는 어떤지, 어떻게 봄을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최기정님. 네. 치료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봄이라서 그런지 눈이 자꾸 따끔따끔하고 간질간질하고 눈물도 나고요. 네, 저만 이런 거예요? 아니면 다 그런 거예요? 눈이 너무 아파요. 네, 잘 오셨어요. 요즘 같은 계절에는 황사 같은 오염물질,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 꽃가루 같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 때문에 많이들 병원을 찾으십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봄이건만 미세먼지, 황사의 꽃가루, 그리고 강한 자외선까지 눈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선생님, 제 눈 상태는 어떤가요? 눈 상태는 좋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많이 건조증 그리고 봄철 때문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많이들 환자분이 오십니다. 근데 본인께서는 지금 현재 알레르기 많이 노출된 상황은 현재는 아니시고요. 그냥 단순한 건조증만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안구 건조증 어떻게 극복하나요? 그리고 또 알레르기는 어떻게 또 예방할 수 있죠? 알레르기는 특별히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물질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일단 바깥 나들이가 많아지는 계절이니만큼 다녀오면 손을 깨끗이 씻는 게 필요하고, 또 요즘에는 방부제가 없는 눈물약이 많이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깨끗하게 눈물약을 이용해서 세정을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바깥 나들이를 할 때 보호 환경을 쓰는 예를 들어 선글라스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안구 건조증은 어떻게 이게? 건조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질환이 아니고 총체적인 질환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눈을
편안하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 원인 물질이 필요한데요. 충분한 수분, 그 다음에는 적절한 기름, 그 다음에는 적절한 점액 성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지 눈물층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흔히 노출돼 있고 잘 보급이 돼 있는 일회용 눈물약을 주로 사용해서 어느 정도의 안정된 눈물층을 유지해줘도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기름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손쉽게 뜨거운 물수건을 만들어서 눈을 감은 상태로 눈꺼풀에 열을 가해주면 우리 눈에서 스스로 기름이 나와서 적절하게 수분이 빨리 증발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먹는 영양제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는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오메가3와 같은 게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영양분이 눈을 건조하는 걸 좀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스마트폰 또 이렇게 전자장비에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동안에는 우리가 눈을 깜빡거리는 횟수나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눈이 건조해지기가 쉬워서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여주는 것도 좋고 가능하면 환한 간접 조명이 밝은 곳에서 화면을 약하게 틀어놓고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부터 몸이 열량이면 눈이 단량이라 했잖아요. 눈만 상쾌해도 정말 좋네요. 여러분, 건강한 봄, 건강하게 봄! 건강한 향 풍기는 두 번째 장소. 여기네, 여기. 여러분, 이곳에 오면요, 봄을 좀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건강한 봄을 위해 찾은 한의원. 벌써 춘곤증인지 기분 탓인지 자꾸만 기운이 없다고요? 선생님, 요즘 봄이라서 그런지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감기인 듯 싶으면서도 왠지 기력이 없고 몸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한번 진맥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첨단 기계 자랑하는 요즘 한의원. 이렇게 몸의 진맥을 한눈에 볼 수도 있으니 세상 참 좋아졌죠. 이리저리 몸을 살펴보는 의사 선생님. 선생님, 우리 기정 리포터 건강한 거 맞나요? 결과는 지금 공교롭게도 폐 경락의 맥이 많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폐와 표리가 되는 대장 경락의 맥이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간 경락의 맥이 밑으로 많이 다운돼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간과 담의 경락의 맥이 처진 걸로 봤을 때 호흡기가 약하면서 피로한 상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맥진기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지쳐있는 기정 리포터의 몸,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과감한 상반신 탈의. 이번에는 어떤 검사인가요? 이 검사는 체열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체열 검사는 우리 몸에 열이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곳은 많이 차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등 쪽 부위에는 열이 많이 차 있고요. 그다음에 복부 쪽은 냉기가 좀 심하고 등 부위에도 냉기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체 쪽으로 열이 많이 오르는 상태고 말초 쪽, 발끝 쪽 부분이나 또 손끝 쪽 부분에는 말초 쪽으로 순환이 안 되면서 신체적 균형이 안 맞는, 그래서 위쪽으로 너무 열이 많이 오르면서 손끝, 발끝 쪽으로는 기혈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 한의원에서는 그 침이랑 뜸 그리고 약침, 한약을 이용해서 신체적 균형을 맞춰주고 또 면역력을 높여주거나 간열을 낮추는 그런 형태로 해서 체질 개선하는 한방적 치료를 하면 가능합니다. 여기 봄. 하지만 저는 봄을 좀 건강하게 나고 싶거든요. 그럼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봄철이 되면 그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은 일일이 그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치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가정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생강차를 많이 드셔주시는 방법도 좋고요. 파라든지 양파를 끓여서 그것을 따뜻하게 물 대신에 꾸준하게 장복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외출했다가 들어왔을 때 일반적으로 손을 씻고 또 세수를 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생리식염수를 코 안에다 넣어서 씻어내는 거, 한마디로 비강세척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 속 건강 꿀팁 좀 알아볼까요? 봄철은 아무래도 일교차가 큰 계절이다 보니 갑작스러운 활동은 금물. 자고 일어나 상쾌한 스트레칭으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미세먼지, 스모그, 황사, 미스, 황 가득한 봄 날씨. 외출 전에는 마스크 착용 필수. 내리쬐는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선 선크림도 필수겠죠? 외출 후에는 바깥에서 묻어온 각종 먼지와 꽃가루를 씻어줘야겠죠? 꼼꼼히 손도 씻어주고 입까지 헹궈주면 오케이. 한의사에게 직접 들어본 봄 건강 팁. 한방에 봄.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 바로 봄. 마냥 즐기기에도 짧은 계절 더 건강하게 지내자고요. 봄날의 건강 꿀팁 잘 메모해 두셨죠? 건강한 봄, 한방의 봄. 여러분도 오늘 배운 꿀팁으로 건강한 봄 즐겨보세요. 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요. 자연의 신비를 엿볼 수 있는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가끔 나비의 날개나 새의 깃털을 보면요. 와, 자연에서 어떻게 저런 색이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좀 신비롭게 느껴질 때 굉장히 그쵸. 많잖아요. 자, 지금 찾아가 볼 곳에서는요. 이런 아기자기한 빛깔의 깃털을 가진 앵무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객들을 위해서 귀여운 앵무새와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대규모 체험장이 거제 완공됐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날개짓. 옳지. 예뻐요. 거제에서 지저귀는 짹짹이들의 수다. 지금 날아갑니다. 수려한 바다와 함께 화려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이곳. 거제시 동부면. 폐하우스를 활용해 만든 이곳의 정체는 실내만 1,500평,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가. 마치 온실 정원에 온 듯 따뜻하고 아늑한 새들의 낙원. 다 이제 외국에서 온 애들이 많아요. 따뜻한 지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 맞춰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온도랑 습도까지. 특히 눈에 띄는 건 멸종위기 보호종으로 분류된 희귀한 앵무새들. 귀염 뽀짝한 대본청 앵무부터 카리스마 넘치는 청근감 앵무도 짠! 무서워요. 예뻐요. 진짜 사랑스러워요. TV에서나 보고 항상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름다운 색조를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놨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정말. 게다가 높은 인지 능력에 영리하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 뽀뽀. 아빠 갔다 올게. 저희 거제도 보면 어른들이 가서 구경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가서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참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 위주로 여기 와서 모든 체험을 직접 만지고 교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엄청난 친화력과 귀여운 넉살을 자랑하는 앵무새. 짹짹 반가. 덕분에 세상 밖에서도 수시로 팬미팅이 열린다. 누구야? 넓어지지 말고 그대로 있으세요. 그래도 쓰담쓰담 해주세요. 쓰담쓰담. 아, 예뻐. 왜 골라 얘? 얘는 안 먹는데. 아 얘는 만지면 뭔데? 나도 그냥 들어. 얘 마음대로 하면 모르겠어. 어때? 괜찮아? 아 뭐 귀여워요. 아 뭐 귀엽기도 하고 물지만 않으면 데려가서 키우고 싶은데. 저희들이 여기서 알을 가지고 부화를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밥을 주가 키우기 때문에 얘들이 사람하고 교감이 되게 좋은 새들입니다. 그래서 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 갔다 올게. 얘기했어. 아빠 갔다 올게 했어. 혼자 안녕하면 될 거야. 안녕? 안녕? 옳지. 했다. 안녕? 체험장에서 한 60여 종류의 앵무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대형종이 말을 좀 더 잘하고요. 회색 앵무새나 아마존이나 뉴기니아 종 뭐 이런 종은 굉장히 말을 잘 따라합니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주의할 점도 있다고요. 네, 앵무새는 갑자기 취하는 행동을 공격적인 언어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또 포함 소리 지르거나 그러면 놀라서 달아나기도 하고요. 요 사랑스러운 날개짓에 보답하는 먹이 주기 시간. 우왕, 밥이다. 여기는 훈련된 애들이 아니고 번식조이기 때문에 먹이 체험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먹이를 주게 되면 손에서 먹이를 얹게 되면 애들이 날라와서 자연스럽게 먹이를 먹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무리지어 다니는 것이 특징인 사랑앵무. 식사도 다 같이 콕콕콕콕 하는데. 인꼬는 일본 말이고요. 사랑앵무가 우리나라 말이라서 사랑앵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앵무새 외에도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식구들이 있다. 꺄! 치명적인 귀여움을 발산하는 동화 속 주인공 토실토실 토끼와 엉금엉금 거북이의 등장. 거북이죠, 거북이. 거북이 맞아요. 만지고 계신 거북이 설가통 육지거북이라고 하고요. 이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최소 70년에서 길게는 150년까지 사는 장수종입니다. 여기 육지거북이들은 전부 다 초식이에요. 물거북이들은 전부 다 육식이고요. 빡빡해요. 거북이가 생각보다 빠른 것 같아요. 쩔이 맞다 거북이 물리니까 조심하라 그래서. 약 올리면 안 돼. 거북이 싫어해. 해봐. 배부른가 봐. 거북이들은 이렇게 자라는 거북이랑 차이인데 자라는 진짜 한번 물면 안 놓아요. 근데 거북이는 오히려 이제 머리랑 이런 걸 만지게 되면은 먹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면은 오히려 거북이가 머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뭐 다른 외부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숨는다고 할 수 있죠. 직접 먹이를 주며 동물과 눈을 맞추고 교감하는 아이들. 자연스레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기회겠죠? 구경만 말고 당근 좀 주시지. 그리고 살아있는 밤송이. 이거 고슴도치요. 저보다 이뻐요, 완전. 나도. 귀엽게 생겼어. 겁이 많고 소심한 고슴도치는 애정 어린 손길로 다가간다면 가시를 세우지 않는다고요. 뭐 그냥 보는 것보다 애들이 직접 만지고 먹이 주고 하는 게 뭐 교육에는 좋죠. 그때 뱀과의 과감한 접촉. 두 손 공손히 받들고 나 지금 떨고 있네. 물지는 않아요? 진짜. 떨어질 것 같은데. 슬아, 너한테 왔어. 머리는 만지지 말래. 싫어할 수도 있고. 어디 갔어? 뱀 봐봐. 또 한켠엔 물속 친구들이 뻐끔뻐끔.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동물들이 전해주는 특별한 세상. 겨울에 바깥 날씨는 추운데 이렇게 따뜻한 실내에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들어오니까 쾌적하고 볼 것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오니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거제에서 만난 앙증맞고 귀여운 짹짹이와 친구들.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가요. 네, 앵무새를 비롯해서 다양한 동물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실내 동물원 다녀왔습니다. 와, 화면에 나온 파랑새 보셨나요? 네.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갖고 있을까요? 네, 색깔도 예쁘고 말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앵무새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육지거북과 고슴도치가 이렇게나 귀여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요즘 아기 고양이의 집사로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작은 동물들을 보면 그저 귀엽고 너무 소중하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여기 직접 다녀온 어린이
어린이들도 동물들을 더 아끼고 교감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온 가족이 함께하면 더 즐거운 여행지 거제도의 실내 동물원 잘 만나보고 왔고요. 이번 차례는 전라도의 맛집을 찾아서 화순군 화순읍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사실 화순군 하면 이 김삿갓이 3번이나 다녀올 정도로 아름답다는 화순 적벽이 유명하고요. 또 고인돌 유적지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곳에 과연 어떤 맛있는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찾은 동네는 화순군 화순읍입니다. 광주 근교의 자리에 있어 주말이면 많은 분들이 나들이 가는 곳이죠. 화순읍이 자랑하는 첫 번째 맛집. 오호라, 자고로 군청 근처에 맛집 많은 거 다들 아시죠? 역시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 화순 맛집 제대로 찾아왔구나. 자, 오늘의 음식 자린고비도 반한 굴비 되시겠습니다. 꼬들꼬들하고 쫀득한 게 입에 착착 감기는데요. 이 집에선 밥 2공기 정도는 먹어줘야죠. 항상 똑같은 맛에 워낙 맛이 좋아서 종종 옵니다. 예, 이틀이 멀다시피 와서 종종 먹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맛이고 또 안 먹으러 다른 음식 먹으려고 해도 진짜 생각이 나서 오게 됩니다. 때가 되면 생각나는 그 굴비, 언제나 맛이 좋은 그 굴비. 이게 10,000원밖에 안 해요. 네? 잠시만요, 10,000원이요? 그러니까 이 한 상 차림이 10,000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굴비가 떡하니 있는데? 이것이 전라도 인심, 뜨? 저희 집에서는 굴비도 생부세를 사다가 직접 염장하여 간해서 손님들한테 드릴 수 있고, 모든 반찬들이나 제철에 나는 식재료들을 산지에서 직접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격에 손님들께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모든 걸 다 하니까 가능한 거군요. 사장님이 보물을 보여준다며 길을 나섰는데요. 와,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지금 굴비 맞죠? 이야, 이런 광경은 또 처음이네. 아따, 그놈 실화다. 지금 이 생부세를 갖다가 소금 염장해서 간해서 이렇게 엮어서 걸어놓은 지가 지금 딱 오늘로서 29일째 되는 굴비입니다. 그리고 이 굴비를 앞으로 좀 더 말려서 55일에서 60일 정도 마르면은 맛있는 굴비가 됩니다. 1년에 약 20만 마리의 굴비를 직접 염장하고 말리는데요. 이 굴비가 지금 현재는 29일, 요건 55일 말린 건데 육안으로 봐서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구워서 봤을 때 제대로 이 색깔로 노릇노릇함으로 구분이 됩니다. 짠! 딱 아시겠죠? 이 집은 굴비를 오븐에 굽는데요. 찜솥에 쪄보기도 하고 구이기에 구워보기도 했는데 찜솥에 쪘을 때는 너무 무르고 구이기에 구웠을 때는 너무 바삭해서 어떻게 하면 굴비가 맛있는 굴비가 구워질까 생각하다가 오븐에 구워보니 마른 굴비의 노릇한 맛과 고소한 맛을 잘 살릴 수 있어서 오븐에 굽게 됐습니다. 굴비가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굴비를 잘 말리면 그 자체에서 기름이 나와 노릇노릇해진다는데요. 가시 바르기 귀찮은 분들, 이 집에선 그런 걱정 노노. 세상에 먹을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아 너도 나도 밥도둑 타이틀을 붙이고 나온다지만 원조 밥도둑은 자린고비네 굴비. 이 집 굴비 정식에선 정갈한 반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철에 나는 자연 식재료를 사다가 그때그때 맞춰서 반찬들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얼른 돼지 감자 우린 물에 흰쌀밥 뚝딱 말고 내 입속으로 얼른 오시오. 냉큼 오시오. 맛있겠다. 정성이 만든 따뜻한 밥상입니다. 한상 푸짐하게 맛봤으니 이번엔 차를 마시러 가볼까요? 느낌 있다, 느낌 있어.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카페는 그야말로 뷰가 열일하는 곳.
한적한 시골 경치를 바라보며 느긋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직업 특성상 당직 근무를 자주 쓰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당직을 끝나고 이제 좀 쉬다가 온 거예요. 이런 곳에 오면은 확실히 뻥 뚫리는 시야도 있고 이 가게 특유하게 이게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자주 오게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깔끔하고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데요. 저희 카페에 클래식한 거랑 좀 모던한 걸 좀 섞어서 인테리어 하게 됐고요. 네. 도심에 있는 카페들하고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자연 친화적인 그 인테리어를 하려고 인테리어 자체에 힘을 좀 덜 주는 방향으로 인테리어 하게 되었어요. 이 집의 또 다른 장점, 빵빵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스피커. 음악 맛집으로도 통한다고요.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음악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싶어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스피커를 좀 알아보던 찰나에 얘는 이제 1970년대 제품이고 지금 중고가로만 해도 1,000만 원 이상을 상당하는 제품이라서 구하고 싶어도 좀 못 구하는 스피커거든요. SNS에서 이 카페를 검색하면 공통적으로 뜨는 게 있으니 바로 이곳에서 찍는 인증샷. 오늘도 각 나왔네 나왔어. 푸사 각. 옆으로 해서 제 왼쪽이 좀 잘 나오거든요. 옆으로 해서 왼쪽 얼굴 보통 찍는 편이에요. 여기에선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드라이브 할 겸 광주 근교 카페 찾다가 여기가 좋다고 해서 방문하게 됐어요. 진짜 분위기도 좋고 배경도 좋고 음악도 좋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좀 별로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운치 있고 비 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이 집은 커피를 직접 로스팅하는 카페인데요.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즐기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건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시중에서 많이 보이던 녹차라떼와는 좀 차별화되게끔 저희가 콜드브루를 좀 첨가해서 커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녹차랑 같이 곁들여서 드실 수 있게끔 이제 만든 메뉴고 층이 이렇게 이쁘게 나뉘다 보니까 사진 찍기 좋아서 좀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사진 찍으려고 시켰다가 이제 또 맛도 되게 좋으니까 인스타에도 많이 올리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 예쁜 애 옆에 또 예쁜 애로구나. 훈훈한 비주얼의 당근 케이크는 적당히 달콤하면서 고소한 게 커피와 완전 잘 어울리는데요. 직접 만든 거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저희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납품받는 디저트와는 다르게 전문 파티셰가 직접 이제 그날 만들기 때문에 다른 데와는 좀 맛이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분들이 오시면 거의 좀 1인 1케이크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판매량이 훨씬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여유로운 공간에서 즐기는 달콤한 시간. 여러분도 화순으로 힐링하러 오세요. 네, 화순읍의 맛집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특히 오븐에 구운 굴비 정식은 생각만 해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냥 물도 아니고 이 돼지 감자를 우린 물에 밥을 말아서 이 짭조름한 굴비를 한 조각 탁 올리는데 와, 정말 저도 모르게 침이 꼴깍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먹기 좋게 살까지 발라서 나오니까요. 한 그릇은 아니라 2그릇까지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카페, 전망 좋은 카페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전망이 좋은 카페인가 보다 했었는데 이 파티셰가 직접 만드는 케이크를 본 순간 제 마음에 하트를 꾹 눌렀습니다. 정말 저기는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요.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화순은 광주에서 멀지도 않고 명소들도 많다고 하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요, 살짝 꽃샘추위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처럼 마음만 앞서다가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아직은 좀 든든하게 입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훈훈한 저녁 보내세요. 안녕.